법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입법 전수 협회에서 만나요. 어서 빨리 가.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교재 받으셨죠? 사례로 쉽게 배우는 법원 경매 있죠? 1페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번에 이거 나눠드린 거 있죠? 그겁니다. 이거 협회 있고 저희 신문사 있고 네이버 블로그 있죠? 나는 한 주 동안 네이버 블로그 광주 호남본부를 들어가 봤다. 한 분. 이렇다니까. 실상이 이래.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다음 카페를 들어가 봤다. 역시 한 분. 그 밑에 있는 팟캐스트 도기안의 경매항을 나는 1개 이상 들어봤다. 2분, 3분. 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누님?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시고. 예. 들어보셔야 된다니까. 그거 공짜라니까요, 공짜. 공짜인데 들어봐야지. 근데 그냥 한 내용이 아니고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꼭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스피드 옥션 나 한 달 무료권을 신청했다. 하신 분 빼고. 끝나고 있습니다. 끝나셨고. 지금 끝나셨고. 저번에 하셨죠? 예. 스피드 옥션. 예. 이번에 하세요? 하셨어요? 신청? 아니, 뒤에. 끝났다니까요? 네? 한 달 끝났잖아요. 아니, 여기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스피드 옥션 신청하셨어요? 누님? 하라니까. 그것도 한 달 무료예요, 한 달 무료. 신청 방법은 아까 우리 있는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스피드 옥션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먼저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회원가입 공짜로 하는 거 아시죠? 그러듯이 똑같이 가입을 해가지고 아이디를 부여를 받으면 교재를 갖고 와세요. 부여를 받으면 그 아이디를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다가 그 신청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우리 직원이 보고 이제 스피드 옥션상에 올려놔요. 그러면 거의 뭐 하루 안에 이게 무료가 바로 됩니다. 끝나신 분은 제가 또 말씀드렸죠. 다른 방법이 있다. 그래 꼭 하십시오. 자, 소금쟁이라고 여러분 그 나눠드린 교재 중에 큐브 1호 있죠. 거기에 같이 돼 있죠. 리플렛이 같이 있죠. 그게 소금쟁이입니다. 그 소금쟁이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게 작년 2015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작년 2015년도는 워밍업 기간. 그러니까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1년 내내 그냥 무료로 받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올 이제 2016년부터 20년까지 진행이 되는 5년간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제 가입 금액은 200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싼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와서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올 1년 동안은 2달에 한 번씩 그 회원들이 원하는 물건지를 가서 현장 탐방하는 그런 체험기도 있어요. 그게 원래 한 번에 하면 30만 원씩 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달에 한 번씩이니까 마지막 12월 달은 송년회니까 빼고 그러면 몇 번이죠? 5번이죠? 5번의 그런 기회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 또 뭐 그냥 노느냐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내가 가진 돈이 적다. 그러면 그 소액으로 또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번개 형식으로 소금쟁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그 투자 금액만큼 배분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소금쟁이가 지금 전국에서 약 한 100분 정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참여율이 한 30-40%야. 30-40명이 오셔. 가입을 해놓고도 바쁘다고 안 오신 분들도 있어. 근데, 예.
거의 2달에 한 번씩은 꼭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소금쟁이도 한번 리플해서 잘 보시고 가입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기계입니다. 하루에 880원밖에 안 해요. 금액으로 따지자면. 커피 한 잔 5,000원짜리 그냥 먹잖아요, 우리가. 근데 돈 200만 원은 그 5년 동안 내내 저희 협회와 연동이 되고, 또 저뿐만 아니라 저희 협회장님 아시죠? 도기환 협회장님. 그분을 매달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지사장님들 계속 볼 수 있고, 이 소금쟁이 가입되면 좋은 점이 경매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경매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좋겠죠. 광주 쪽에서는 지금 3분이 하고 계세요. 매달 올라오고 계셔요. 자, 그 다음 도기환의 큐브. 지금 여러분 교재로 나눠드린 것 중에 빨간색 2개 있죠. 그게 기예요. 작년에 이렇게 2번 출간이 됐습니다. 이게 경매 전문 잡지예요. 거기 1권하고 2권 다 보시면 제 얼굴이 나와 있고 제가 뭐 해놓은 칼럼도 있고 그럴 거예요. 꼭 읽어보시고. 자, 목차를 한번 봐주실래요? 이 다음 페이지거든요. 강의 일정. 여기 보면 6주차에 3천만 원으로 경매 투자를 할 수 있는가라고 있죠. 그 중에 사례를 제가 3가지를 해놨는데, 그 중에 한 사례가 오늘 드린 그 큐브 잡지 중에 좀 두꺼운 거 있죠.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주차 할 때는 이 큐브 두 번째 건을 꼭 갖고 오셔야겠죠. 두꺼운 거는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내용도 알차게 돼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시겠죠?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아시겠죠? 예. 자, 다시. 저번에 했던 건 잠깐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스파레주. 최단기간 최대 효과.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진행을 해요. 이게 지금 한 10분이 신청을 해서 원래 6박 7일 동안 쭉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다들 직장인이다 보니까 평일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말에 1박 2일씩 해서 4번 정도 할 거예요. 그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모집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일정을 맞춰서 아산에 있는 우리 스파레주 교육관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맨투맨. 김재희의 맨투맨 있죠? 지금 이번에 하는 이 12주 과정은 어떻게 보면 경매의 거달기 형식이에요. 겉을 펼쳐보고 어떻게 경매가 생겼다, 생긴 모습을 보고 하는 거. 자동차도 구매를 하실 때 그 자동차 뭐 SK, 엔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보면 자동차 내부, 속 내용 이런 거 볼 수 있죠? 사진으로만 볼 수 있죠. 직접 탈 수는 없고. 근데 맨투맨이라는 방식을 하면 저하고 1대1로 직접 진행이 가능한 겁니다. 자, 문의사항들은, 경매를 진행하시다 문의사항들은 언제든지 제일 밑에 있는 제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죠. 그래서 일정이 1주부터 12주까지. 근데 지금 사실 12주가 안 돼요. 시대니. 제가 첫 주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하다 보니까 과정은 11주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어떤 거를 빼고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같이 합쳐서 할 건지 그거는 좀 진행을 하면서 제가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12주 배당하고 명도까지 꼭 내용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저번 시간에 배운 거죠. 경매를 하려면 뭘 생각해야 한다? 이 삼각형. 자, 삼각형을 잠깐만요. 여기 이 삼각형을 생각하셔야겠죠. 법원, 채권자, 채무자. 여기는 결국 뭐냐면 부동산이나 동산에 경매로 나와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생산하는 사람들, 생산자. 낙찰자, 즉 입찰하는 사람이 소비자가 돼서 이 시장에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이 삼각관계, 경매하면 무조건 이 삼각형을 기억하시고
거기서부터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편견을 일정 부분은 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체와 매력 뭐 이런 거 말씀드렸고, 다음 장 역시 편견에 대한 내용. 편견이라는 이 무거운 산을 타파를 꼭 해야 된다. 그림 이쁘게 잘 그려놨죠? 이뻐요, 안 이뻐요? 글씨도 색깔을 넣어서 좋지 않나요? 전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할 내용이 그 부자 마인드. 목차에 나와 있죠. 2페이지에. 부자 마인드와 경매와 공매의 진행 절차. 그리고 용어까지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자 마인드. 지금 여기 부자 마인드라고 돼 있죠. 이 부자 마인드가 경매 전체를 차지한다고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동그라미를 그려서 부자 마인드를 말하고 일부를 뭐라고 했죠? 제가 여기 휴대폰에서 이렇게 써서 할 수가 있어요. 보이죠? 글씨가. 글씨는 좀 개판인데 권리 분석. 부자 마인드 플러스 뭐다? 거기 옆에 쓰세요. 권리 분석. 동그라미 옆에다 부자 마인드 플러스 권리 분석.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또 하나는 말은 기본이고 말 말고 또 뭐였죠?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 그렇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게 경매의 3요소다.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자 마인드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하필 부자 마인드인가? 부자로 여러분들 다 살고 싶으시죠? 예. 대답을 안 하시면 안 살고 싶으시다는 뜻인가? 부자로 살고 싶으시죠? 예. 부자로 다 살고 싶어요. 근데 부자로 살고 싶으면 자, 부부싸움을 예를 들어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가 굉장히 화를 나게 했어. 싸웠어.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테레비를 깼어. 그리고 집에 있는 냉장고를 부쉈어. 식탁을 뽀겠어. 그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안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에? 안 되고 싶은 사람. 왜? 자기의 물건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깨부쉈죠. 부자라면 그렇게 깨부술까요? 화는 나지만 깨부수진 않겠죠. 길을 걸어가고 있어.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 그래서 열받아서 그 사람을 두드려 팼어. 그래서 병원비를 몇백만 원씩 물었어요. 고소를 당하면서. 자, 그 사람은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안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냥 좀 참으면 되겠죠. 어깨를 한번 툭 쳤다는 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 내 앞에 탁 끼어들었어. 끼어들기 때문에 사고 많이 나죠. 화도 내고. 그렇다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 차를 확 받아버렸어. 그게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니겠죠. 아니다. 그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 근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행동까지 옮기는 사람이 있더라.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은행을 털었어.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한 1억, 2억을 막 그냥 털었어. 그럼 그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강도라고 하죠. 강도. 그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야.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테두리 내에서 뭔가를 부를 일궈내야 정상적인 부자지. 그걸 안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부자로 살려고 한다? 누군가한테 사기를 쳤어. 그러면 그 사기꾼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방에 끌려가죠. 물론 우리나라가 다 그렇진 않지만, 에? 다 그렇진 않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들 하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성공서적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그 책을 나는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 성공서적을 읽어봤다.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한 분. 부자들의 뭐 7가지 습관 뭐 이런 책 안 보셨어요? 보셨죠?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부지런히 살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그러죠? 열심히 노력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러죠?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러면 아침에 그 책을 딱 읽고 나서 아,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니까? 일찍 안 일어나. 한 3일은 그렇게 결국 작심삼일이죠. 한 3일 하다가 그렇게 못 하더라. 왜 그렇지? 아, 이상하다. 왜 그럴까? 부자들이 하는 습관을 7가지로 나눠서 누군가 그 책 쓴 사람은 제가 기억이 얼른 안 나는데 그런 책을 썼어. 근데 그 사람이 부자야. 부자니까 그런 책을 써놨겠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행동을 했대. 습관을 그렇게 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책까지 만들어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또 그 사람은 책까지 팔아서 부자가 더 됐죠. 그러죠?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다 인상을 쓰고 있어. 이상하다. 근데 왜 부자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일까?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 왜 하필 부자인가? 자, 부자의 꿈 두 번째 나와 있죠. 왜 하필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가? 왜 하필 부자 마인드인가라는 말은 부자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 사람이 부자가 됐던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주영 아시죠? 정주영. 현대를 만든 정주영 회장. 대단한 분이죠. 우리나라에서 입지전적의 인물이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죠. 여기다 이렇게 써지는데 좀 글씨가 좀 엉망이죠. 이게 지금 제 노트북이 맥북이에요. 맥북. 그래서 이거는 아이폰이고 이게 서로 애플에서 나온 거죠. 연동이 돼. 이게 지금 키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쓰는 겁니다. 윈도우로 치면 파워포인트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맥은 휴대폰으로도 이렇게 연동해서 쓸 수가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 글씨는 잘 못 쓰겠네. 연습은 좀 해봤는데 잘 안 되네요. 자,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은 부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겠죠.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다들 예라고 대답하셨죠? 부자는 되고 싶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늦게 일어난다? 일찍 일어난다. 항상 부지런해야 된다, 게을러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누구나 안단 말이에요, 누구나 하는 그런 행동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습관이라고 하죠, 습관. 그렇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 습관을 해 나가면서 부자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시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고 나름대로 생각하신 결과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경매라는 도구를 이용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세 번째 보시면, 그래서 경매 교육생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권리분석 공부가 아니란 말이지. 여기 지금 권리분석, 법적인 지식만 배우러 오셨어요? 아니죠. 어떤 걸 배우러 오셨을까요?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결국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오신 거죠. 맞죠? 자, 그렇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서울부터 부산까지, 아니, 우리는 광주니까 서울에서 광주를 갈 때 1번 KTX를 탄다. 2번 고속버스를 탄다. 3번 시외버스를 탄다. 4번 자전거를 탄다. 5번 걸어간다. 몇 번을 선택하시겠어요? 몇 번? 1번이죠. 왜? KTX가 가장 빠르니까. 또 빠르면서도 안전하죠. 빨리 가는데 한 사람이 300명이 타고 가 있는데 한 200명이 떨어져 죽어. 그럼 그 KTX 타시겠어요? 안 타죠. 안 탄다. 왜? 안전해야 타죠. 제가 저 서울을 본사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씩 갑니다. 근데 저도 KTX를 이용하거나 제 차를 몰고 가거든요. 근데 송정리역에 그 주차장이 그 역 주차장이 있죠. 굉장히 넓어요. 근데 거기가 항상 매진이야. 항상. 차가 한 200대, 300대는 쓰는 것 같은데. KTX 요금이 일반석이 46,000원인가요? 그래서 비싸서 안 탈 것이다라는 지방 그 신문이 있었어요. 기사가. 근데 웬걸 막상 터지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타고 다니더라. 대신 반면 여기 유스케어 금호터미널은 조금 더 한적해졌죠. 어제도 제가 그 서울에 우리 지사장 회의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저녁에 이제 이번에 새로운 지사장이 또 한 명 들어왔어요. 나이가 30살. 몇 년생이냐고 물어봤더니 87년생이래. 그런 친구가 한 명 왔어요. 그 호주에서 5년 동안 이거 했어, 이거. 셰프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 친구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경매를 좋아해서 우리 옆에 아까 그 소금쟁이 제가 소개해드렸죠. 소금쟁이 회원님이면서 그 아버지란 분이 협회장님한테 PT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본인이 하시려고 하다가 자기가 하는 것보단 내 자식한테 이거를 가르쳐서 해줘야겠다 해서 그 아들이 30살 먹은 아들이 어제 가입을 했어요. 지금 이제 지사 가입한 것도 금액이 굉장히 올랐어요. 저 할 때보다. 그런데도 그 친구가 어제부로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그 노력을 했던 친구죠. 자기 열심히. 그래서 그 미슐랭이라고 아시죠? 미슐랭 뭐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까지 되면 어마어마한 부를 거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셰프계에서도 그만큼 많이 돌아다니까. 그 친구가 이제 호주에 있으면서 아프리카 그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죠? 맨 밑에 있는 거기서 한 2년인가 있었다던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미슐랭에 뭐 한 식당인 그런 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고급의 어떤 셰프 기술을 배워온 친구죠. 근데 그런 친구도 경매를 통해서 부자가 되겠다고 이제 30살 먹은 친구가 그렇게 왔어요. 저하고 17살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진짜 부럽더라고. 그 나이가 부럽고 그런 그 꿈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다는 게 참 부럽더라고. 뭔 얘기하다 이러지? 근데 경매의 실체는 자 머니게임이다 써있죠.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경매의 실체는 머니게임. KTX 금액이 광주에서 서울을 가려면 그 대중교통 중에 가장 비싼 게 비행기. 그 다음이 이제 KTX죠. 근데 비행기는 타러 가는데 시간, 또 타서 출발하기 전까지, 그리고 거기 내려서 또 어딘가 가는 거. 그 시간을 따져보면 KTX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금액은 차이 나지만 시간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경매의 실체는 머니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넓은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KTX를 이용하더라. 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시대는. 그럼 뭐가? 돈보다 시간.
시간을 어떻게 절약해서 내가 서울을 빨리 가서 일을 빨리 보고 오면 더 낫더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서울에서 부산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요금도 더 비싸요. 제가 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하지만 그렇게 타고 있더라. 그런 것처럼 경매의 실체는 머니 게임인데 호박이 있어요. 이렇게 큰 호박. 이만한 호박이 있고 이거보다 더 못한 요만한 이거 콩이라고 할게요. 콩이 있어요. 콩이 한 바퀴 굴르는 게 어제같이 눈 오는 날 눈이 많이 붙을까요? 호박 한 바퀴 굴렀을 때가 눈이 더 많이 붙을까요? 호박이겠죠? 당연하죠. 왜? 호박이 더 크니까. 돈도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경매로 돈을 버는 게 더 쉽겠죠? 5억짜리. 자, 감정가 5억짜리가 한 번 유찰이 되면 얼마예요? 4억이 돼. 20% 저감이 된다고 봤을 때, 차감이 된다고 봤을 때. 그죠? 1억짜리는 얼마가 돼요? 8천이 되죠? 얘는 2천만 원 차이인데 얘는 1억 차이야. 그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거 누가 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어쩔 수 없는. 큰 것이 더 호박이 한 바퀴, 콩이 10바퀴 구르는 것보다 호박 한 바퀴 구르는 게 훨씬 더 많은 눈을 갖다 붙이죠. 경매의 실체는 그래서 머니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선생님, 그러면 돈 많은 사람만 하라는 소리입니까? 라고 또 자칫 오해하실 수도 있겠네. 그죠? 하지만 그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유찰했는데, 예를 들어, 1억짜리가 8천이 됐는데, 한 달 만에 8천이 됐는데, 8천에 낙찰을 받았다고 예를 들게요, 예를. 실장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현재 시세가 1억이라고 치면, 이 사람은 얼마 번 거예요? 2천만 원 번 거죠? 5억짜리가 4억 되면 얼마? 1억을 벌었죠? 근데 2천은 돈이 아니에요? 2천도 돈이죠? 그렇게 따지면 1,0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짜리면 얼마가 돼요? 800이 되죠? 한 달 만에. 그럼 얼마예요? 예를 들어 800에 낙찰을 받았다. 그럼 한 달 만에 200을 버는 거예요. 200이면 웬만한 사람 월급이죠? 경매를 통하면 저렇게 돈을 벌 수 있다. 어떤 노력도. 근데 중요한 게 1,000만 원짜리가 800 돼서 이걸 낙찰받아서 돈을 버는 노력과 5억이 4억 돼서 이렇게 버는 노력과 노력의 어떤 상관관계를 죄송합니다. 다시 녹음을 또 해야겠네요. 네.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한 달에 200 버는 것도 큰 거죠. 아니다. 나는 한 달에 300씩 저축하는데요? 하시는 분. 300씩 저축. 사실 연봉 1억을 벌어도 힘들어요. 한 달에 300을 저축한다는 거. 연봉이 1억인 사람도. 우리 지사장 중에 2명이 억대 연봉자예요. S그룹 아시죠? S그룹. 거기서 이번에 퇴직하고 나왔어. 2명이. 그 2명이 안양 수원하고 성남 지사장인데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 둘이가 팀을 이런데 그 팀 이름이 뭔지 아세요? 희망퇴직. 자기들은 희망퇴직을 하고 나왔다고 희망퇴직을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낫다. 거기 나와서 그 한 친구는 이제 과장을 하다 나온 친구인데 그 친구 말이 그래요. 이 어디 감옥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는 느낌이다. 삼성이라면서 연봉이 1억인데 일과가 5시 반에 기상, 6시 반까지 출근, 퇴근은 10시, 11시. 주말도 없이 2주에 한 번씩 쉬고 그렇게 살아요.
연봉 1억 받으려면. 과장인데도 그러는데. 그럼 이사하면 어떨까요? 이사는 편할까요? 이사 정도 되면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를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과장이랑 그 친구들도, 그리고 또 저한테 PT 교육을 받고 계신 분이 그 같은 S그룹에 있다가 그 공고 사직이죠. 나이도 아직 젊은데. 그래서 다른 데로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하루하루가 감옥살이 갖고 힘들더라, 노예생활 갖고. 연봉 받고 정말로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보면 대기업 다닌다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도 사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힘들죠. 자,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다 자꾸 빠지는데 경매의 실체는 머니 게임이다. 돈을 내가 작으면 작은 대로라도 갖고 투자를 하면 벌 수가 있고 기왕이면 큰 돈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세균을 볼 때는 현미경, 우주를 볼 때는 망원경. 옛날 14세기에 그 유럽에 흑사병이 돈 거 다 아시나요? 흑사병이 돌아서 사람이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하나님의 저주다. 무슨 마녀의 무슨 술책이다. 뭐 이랬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죠.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걸. 세균 때문에 그랬다는 걸. 그렇죠. 지금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현미경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상식이 된 현실이다. 그런데, 자, 그런 거를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축구 경기에는 축구화, 농구 경기에는 농구화. 축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운동화 신고도 하죠. 일반인들은. 근데 선수들이 추리닝 입고 그 운동화 신고 하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보셨죠? 요즘 더 그러죠. 그 축구복이나 축구화도 굉장히 세련돼가죠. 멋있어지고 기능성화 돼가고 그렇게 신고요. 농구 선수도 농구 선수에 맞는 그 농구화를 신죠. 그리고 운동을 해요. 그런데 농구를 정말 잘하는 선수와 축구를 정말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축구를 정말 잘하는 선수가 농구 경기에 들어가서 축구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축구 선수가 농구장에 가서 발로 차. 그럼 어떻게 됩니까? 퇴장당하죠? 반대로 농구 선수가 축구장에 가서 손으로 해. 드리블 해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또 퇴장당하죠. 그 말은 그건 뭐냐?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규칙을. 축구할 때는 축구 규칙을, 농구할 때는 농구의 규칙을, 그럼 경매할 때는 경매의 규칙을 지키면 되겠네요. 그렇죠? 경매의 규칙을 잘 지키고 경매에 맞는 투자 방식, 아까 말했던 머니게임, 어떤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내가 KTX를 타고 서울을 갈 때, 내가 서울을 갈 때 KTX를 탈 건지 자전거를 타고 갈 건지 결정은 누가 한다? 결국 본인이 하는 거다. 자, 마지막에 다음에 왕과 스승의 일화. 자, 그럼 부자란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왕이라면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부자겠죠. 왜? 그 나라에 있는 땅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이 자기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이 왕을 가르친 스승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농부가 탄식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농부를 보고, 아니 자네는 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가? 무슨 고민이 있는가 나한테 말을 해보소. 했더니 그 농부가, 아이고 선생님, 저는 제 식구들이 딸린 식솔이 너무 많은데 내가 그 마음 편하게 지을 수 있는 논이나 밭 한 떼기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구할 방법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승이 마침 왕을 가르쳤던 스승인 거야. 그래서 어이, 그런 건 걱정하지 마소. 내가 왕을 잘 아는데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자네가 원하는
땅 한 평은 그냥 줄 수 있을 것이네. 땅 조금은. 그래서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는데 왕이 뭐라고 있냐를 봤더니 왕이 막 저 위에서 제단을 높이 쌓고 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왕 밑에 졸개가 있겠죠? 부하한테. 아니, 왕을 보러 왔는데 지금 볼 수 없느냐 했더니 졸개가 그 부하가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왕이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대, 제사. 그래서 그러면 내가 무슨 제사를 지내는가 한번 옆에서 잠깐만 들어볼게요 하고 이제 들어봤어. 그랬더니 왕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하나님, 제게 더 많은 땅을, 더 많은 국토를 주시고, 아이고, 하나님, 제게 더 많은 돈을 좀 주시고, 아이고, 하나님, 제게 더 많은 백성을 거느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는 절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절하는 그 기도문을 한참 왕이 듣더니 그냥 조용히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근데 마침 그때 왕이 그 기도를 다 하고 내려왔어. 근데 멀리서 보니까 왕이 보니까 자기 스승님이 이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하한테 물어보니까 스승님이 왔었는데 잠깐 이렇게 계시다 그냥 가시던데요? 그러는 거야. 그 왕이 급히 뛰어가서 스승님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스승에게 아니 스승님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를 뵙고 가셔야지. 그리고 좀 대접 좀 받고 가셔야지. 왜 그냥 가셔요? 했더니 스승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아, 그런 거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왕이 이 나라의 가장 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 왕이 좀 이상하죠.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제가 가장 부자 맞는데요. 제가 우리나라의 땅도 다 내 거고 백성도 다 내 거고 그런데 제가 제일 부자인데 그리고 스승님이 뭐 원하시는 게 있으면 다 드릴 수 있는데 왜 그러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농부가 이런 일이 있어서 저도 왕이 부자인 줄로 알고 부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왔습니다. 근데 왕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 가장 가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 왕이 참 이상한 거지. 아니 나는 부자인데 왜 그 정도 반 멧돼지 떼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떼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승이 보기에는 왕이 부자가 아니더라. 왜 그럴까요? 왜? 부자란 결국은 만족함을 알아야 되거든. 만족함을 알아야 되는데 왕은 어때요?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더 많은 땅을 달라, 더 많은 백성을 달라, 그러고 있단 말이야. 더 많은 돈을 달라. 부자 마인드가 아니 뭔 생뚱맞게 왕스승 경매하고 뭔 상관이지 이런 생각이 지금 드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금방 이해하시더라고. 5억짜리가 한참 떨어져서 2억이 돼 있어요. 2억이. 근데 경매를 배웠어. 열심히 배워서 경매를 열심히 배워서 낙찰가 결정법이란 걸 알았네. 그래서 4억을 샀어요. 4억. 그래서 낙찰이 됐어. 어때요? 그럼 좋으시겠어요? 5억짜리가 또 시세라고 보고 감정가임에서 시세라고 보고 5억짜리가 2억이 돼 있는데 4억 써서 1등이 됐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예? 아까워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왜요? 2억에도 살 수가 있는데 4억으로 샀으니까 2억에 살 수 있다는 건 왜? 2억까지 떨어졌다면서요. 자, 5억짜리가 2억에 따라 최저가가 돼 있는 거죠. 근데 경매는 나 혼자 들어가요? 아니죠. 누군가 다른 경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5억짜리가 2억 된 거 보고 사람들이 많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상식적으로. 많이 붙겠죠? 그러면 2억을 쓰면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낙찰이 안 되겠죠? 왕하고 똑같으신 분. 3억을 벌기를 원하는.
만족함을 몰라. 자, 근데 4억을 썼는데 나 혼자 들어갔네. 단독 입찰이야. 그럼 어떨까요? 그럼 좋아요, 나빠요? 왜요? 왜 나쁠까? 2억에 낙찰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렇지. 자, 2억에 나 혼자 들어갔어. 나 1인 한 명이야. 근데 이 입찰가를 쓰기 전까지는 나 혼자 들어갈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5억짜리가 2억으로 3억 차이가 나. 그러면 나만 좋아 보일까요? 남들도 이 물건을 보고 야 좋겠다라고 할까요? 남들도 좋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뚜껑이 열기 전에는 나 혼자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죠? 그렇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 결과를 놓고 뭐라 하냐면 그 잘못했다. 왜? 4억 썼는데 나 혼자 됐어. 근데 이 사람은 얼마 벌었어요? 얼마 벌었어요? 1억. 한 달에 1억씩 버시죠? 한 달에 1억 벌잖아.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자, 어때요? 제가 이렇게 또 말하니까 어때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죠? 다른 생각 드시죠?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1억 벌었어. 누님. 나빠? 그래도? 아니잖아요. 아니라니까. 자, 생각을, 제가 그러면 여기서 억지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러겠다 생각했어요. 평범한 생각했죠? 그래야 안 그래. 대답을 안 해. 나 그만해야겠다, 강의.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 근데 왜 이걸 모르냐?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건지 아십니까? 이걸 부자 마인드라는데, 부자가 되려면 아침에 6시에 일어나는 게 좋습니까? 10시에 일어나는 게 좋습니까? 6시에 일어나는 게 좋지. 그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다 아는 거라니까, 다 아는 거. 자,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다. 근데 그 내용을 뭘 하지 않으니까? 실천하지 않으니까. 실천 안 한다는 건 뭐다? 내가 습관을 들이지 않으니까. 뻔한 사실이야. 5억이 2억 돼 있으면 나만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남들도 다 좋아라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만 혼자 들어갈 게 아니고 수백 명이 들어오겠네. 그쵸?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요즘 그 광주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아파트가 연일 그냥 난리 나요. 뭐 2억짜리 아파트인데 한 번 유찰이 돼서 2, 3은 6, 6천이 빠지니까 1억 4천이 돼 있죠. 광주는 한 번 유찰되면 거의 30%씩 빠지거든요. 자, 그러면 1억 4천이 돼 있으면 여기 사람들이 몇 명이 모일까요? 10명 이상씩이 모여 항상. 그래서 낙찰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억 1천, 막 2억 2천 뭐 이래. 감정가보다 넘어버려. 그러고 있어요. 누구나 어떠니까. 누구나 어떠니까. 누구나 좋게 보니까. 누구나. 근데 뚜껑을 열었더니 나 혼자다. 근데 1억을 벌었다. 좋아야지.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밑에 있습니다, 말이. 자, 크게 읽어보시죠. 세상의 주인공은 세상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세상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을 해. 5억짜리가 2억이 돼 있어서 내가 4억 쓰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 혼자 됐어. 그래도 기뻐하면 이 사람은 세상의 주인공이 자기일까요? 아닐까요? 1억을 벌었으니까 나는 만족해. 부자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결국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보셔야 돼. 나는 어떠한가? 과연 어떠한가? 자, 그래서 진정으로 돈을 좋아해야 부자가 됩니다. 이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말인데, 부부싸움을 하면 TV를 깬다, 안 깬다? 안 깬다. 옆에 누가 탁 쳐도 싸움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동차 끼어들게 하면, 아유, 네, 안녕히 가세요. 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는 진정으로 돈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이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이죠? 꼭 해보셔야 되고, 선인성과 악인학과. 선인성과 악인학과로 돼 있죠? 저 말은 뭘까요? 좋은 원인은 좋은 결과를, 나쁜 원인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하루가 길면 할 일도 많이 할 수 있다. 그죠?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나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컵이요. 물이 이렇게 있으면, 자, 컵에 물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보고 드는 생각. 왜 긴장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이 절반 남았구나. 절반 남았구나. 예? 절반이나 있구나. 절반 있구나, 절반이나 있구나. 애게, 어떤 사람은? 애게, 물이 반밖에 없어. 그러죠? 어떤 사람은, 또 절반 남았네. 어떤 게 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절반이나 남았네. 누구나 아는 거예요, 누구나. 그죠? 제가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자,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자 마인드의 결론은 좋은 원인을 만들어야 돼. 내 속에서. 좋은 원인. 좋은 원인은 뭐라고요? 좋은 습관. 습관을 내 몸에 좋게 가지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 6시에 일어나면 좋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맨날 10시에 일어나면서, 아씨, 나는 왜 이러지? 이러고 있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죠? 좋은 원인을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부자 마인드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리고 또 부자 마인드에 대한 것은 중간중간에 계속 이야기는 할 거예요, 제가. 다음이 이제 절차와 용어인데, 지금 약간 한 5분만 쉬고, 다음에 넘어갈게요.